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도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12시 구간 지나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는요. 이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예상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은 강보합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7% 오른 2,639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876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 2거래일 연속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 매도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요. 현재는 671억 원 팔아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흐름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반도체 투톱 강한 흐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1.84% 오르면서 77,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오늘 2.69%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강세에 힘입어서 현재 2.88%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6% 상승하며 77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777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훈풍으로 인해서 HBM 관련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미래반도체 17% 급등하고 있고요. PSK홀딩스도 1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쪽으로 종목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 2차 전지주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3%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엔캠이 강합니다. 10%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특히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2분기 유난히 좀 최대 매출액 달성했다. 그리고 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전했던 기업들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좀 명과 암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 역시 그런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거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어서요. 이렇게 실적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더스트리 뉴스에 따르면요. 지난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주요 16개 게임사 중에 11개 기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성장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에 11개 기업 중에 한 곳인 W게임즈의 2분기 실적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공시 살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671억 원을 기록하면서 회사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난 1,631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13개 분기 내 최대치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기간 같은 기간 대비 44.5% 늘어난 6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W게임즈 정말 회사 창립 이래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게임 업계를 보니까 또 뭐 신작 발표라든지 아니면 기존 게임들이 흥행을 하면 더욱더 실적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W게임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호실적이 발표가 된 걸까요? 네, 먼저 W게임즈에 따르면요. 이 대표 소셜 카지노 게임인 더블타운 카지노가 이 상반기 국산 모바일 게임 수출액 4위를 기록을 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보인 데다가 또 자회사 슈퍼네이션을 통한 실제 현금의 베팅 및 인출이 가능한 온라인 갬블링이죠. 아이게이밍 매출이 더해지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봤습니다. 2분기 게임별 매출 비중은요. 더블타운 카지노가 66%로 압도적이고요. 이외 W카지노는 25%, 그리고 아이게이밍은 7%, 기타 게임은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측에서는 주요 영업 비용을 통제하고 효율화해서 수익성을 관리했다고도 밝혔는데요. W게임즈는 소셜 카지노의 마케팅 효율화 작업을 지난해 초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 초 매출액 대비 19%가량 집행한 마케팅비를 올해 2분기에는 8%로 축소를 했는데요. 단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마케팅 채널별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또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셜 카지노 게임, 더블다운 카지노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은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23.7%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퍼즐 게임 장르를 제치고 시장 규모 1위로 자리 잡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은 게임 내 재화를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황금성과 확률형 아이템이 없어서 가장 안전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캐주얼 게임 장르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4주년을 맞이한 더블타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2024년 5월까지 iOS와 구글 이 플레이 합산 기준으로 누적 매출 결과 이 미국 3위에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이렇게 영업 비용에서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3년 기준 그 국내 주요 게임사 중에 인당 매출액을 지금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인당 매출액 1위,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네,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W게임즈는 국내외 자회사를 포함한 현재 588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이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은 W게임즈의 인당 매출액은 9.9억 원 수준으로 국내 주요 게임사 중에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인당 매출액은 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마케팅 비용을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인당 영업이익에서도 국내 게임사 중에 가장 앞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W게임즈는요,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최소 인력으로도 창의적이고 또 혁신적인 게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작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2023년 기준으로 이 W게임즈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용 효율화까지 나서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수익성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W게임즈 또 현재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W게임즈의 이 상반기 연결 기준 에비타는 1,35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비타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지표여서 이 현금 창출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W게임즈는 상반기 기준 6,397억 원의 순현금을 보유 중이고요. 이 자금은 향후 신사업이나 또 인수합병 등 성장성 확보를 위한 투자와 또 주주환원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또 하반기 또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도 열렸다고 하는데 이 하반기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W게임즈는 어제죠. 지난 13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내부 스튜디오를 통한 5개 게임에 대한 개발 및 소프트 론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바인 매치는 매치3 퍼즐 게임으로 기존 슈퍼매치에서 전반적인 컨셉이 변경됐다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인게임 스테이지별 난이도 최적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9게임 컨텐츠는 코인마스터와 같은 루팅 장르가 핵심인 이 색다른 매치 3 게임을 개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렛츠브릭은 8월 초 안드로이드 마켓 업데이트가 완료가 돼서 소프트 론칭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개 게임 개발까지 나서고 있으면서 앞으로 좀 새로운 게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게임의 또 컨셉까지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의 신작이나 이런 변경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증권가들은 이 W게임즈의 하반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 의견들을 모아보자면은 먼저 한화투자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이 신규 아이게이밍 사업 확대와 또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거래액 성장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네이션 연결 편입 이후에 지금까지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 크게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매출 성장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마케팅 투자 확대에 따라서 매출 성장폭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또 3분기에는 이 자회사죠. WCNC의 일본 콘서트 기획 사업도 매출 기여가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업종 내 저평가됐다는 그런 부분과 또 본업 체력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성과와 또 주주환원 정책 시행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차 증권에서는요, 이 하반기 마케팅비와 또 기존 게임의 신규 콘텐츠 추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난 6,5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97% 증가한 2,43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W게임즈의 2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공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마 이 게임주 계속해서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니만큼 게임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게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 준비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지금 24위, 2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크래프톤을 보니까요.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유저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은 그런 배틀그라운드의 영향력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사실 배틀그라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거든요. 주연앵커님은 아셨나요? 저도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이후에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는 워낙 인지도가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남자친구들도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또 저처럼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무슨 게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게임 업종에는 관심은 있는데 어떤 게임인지 잘 몰라서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크래프톤을 키운 배틀그라운드를 어떤 게임인지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배틀그라운드 이름에서조차도 배틀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게임인데요. 배틀 로얄이라는 장르로서 또 한 번에 이 최대 100명까지 동시에 이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해서 최후의 1인을 겨루기 위한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더 인기가 많은 이유가요. 매번 게임을 시작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사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다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분기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매출 7,070억 원, 영업이익은 3,321억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3,41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경신을 한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82.7%, 152.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65.7% 늘은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6.2%, 7.0% 증가했고요. 또 당기순이익은 2.1% 감소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실적의 경우에는 누적 매출이 1조 3,729억 원, 또 영업이익이 6,426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이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8.3%,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크래프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반기 기준 이렇게 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실적 성장이 나타난 걸까요? 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또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매출과 트래픽 등 정말 모든 부분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신작의 개발 완성도 또한 굉장히 높았고요. 또 새로운 IP의 발굴을 위해서 게임 스튜디오 투자도 올해 상반기에만 총 11건을 진행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효자였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맵 업데이트와 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또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공시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트래픽과 매출 효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PC와 콘솔 부분에서도 엔란겔 그 클래식 맵 그 서비스에서 또 뉴진스 콜라보레이션까지 함께 하면서 이 트래픽 상승세가 훨씬 더 이어졌다라고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 결제 이용자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이 람보르기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인게임 업데이트로 이 성장세를 더욱더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2분기에 진행할 이 람보르기니 콜라보레이션을 보니까요. 단순히 외형은 물론이고요. 또 차량 내부, 대시보드까지 실제 이 람보르기니와의 일치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이 더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디테일을 조금 더 공들여서 준비를 했다면서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화 역량까지도 성장할 계획이다라고 CFO가 설명을 했는데요. 또 모바일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현지화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꾸준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료화 모델 고도화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중동 인기 배우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성장형 의상 스킨과 또 트래픽과 매출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요. 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또한 UC 보너스 챌린지와 또 현지 인기 크리켓 팀과 함께 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신규 이용자를 더욱더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계속해서 좀 콜라보레이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게임 유저들에게는 더욱더 재미있고 즐겁게 좀 게임을 즐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수익화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또 하반기 또 신작이 나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크래프톤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2개의 신작이 있는데요. 이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이렇게 2개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이달 말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게임스컴 2024에 출품할 예정이고요. 이 서구권들의 이용자들의 반응을 좀 이끌어낼 확인할 그런 계획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보니까요. 최근 이 글로벌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테스트 결과를 좀 바탕으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일 예정이고요. 10월에는
3분기에는 캐나다 소프트 론칭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글로벌 출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조이도 보겠습니다. 인조이는요, 올해 스팀 얼리 액세스를 목표로 또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서구권에서 흥행이 확인된 시뮬레이션 장르의 또 장수 IP로 성장시킬 가능성이다, 계획까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CF의 말을 따르면요, 다크앤다커 모바일 2차 테스트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캐나다를 이 테스트 삼아 배드 삼아 이 게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인조이의 타겟 이용자들을 보니까요, 1차적으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해서 플레이한 이용자들이고, 또 해당 장르의 코어 팬뿐만이 아니라 인조이를 통해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접하는 건 전 세계의 게이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톤 플랫폼과 또 장르 다변화를 위해서 지분 투자와 또 신규 IP 발굴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1년 이후에는 북미권 14개사, 또 유럽권 8개사를 포함해서 총 27개사에 투자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보한 게임들을 또 장르도 슈터, 또 RPG, 시뮬레이션 등으로 계속해서 확장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게임2 같은 경우에는 이 넥슨의 포스트 디센던트가 또 흥행을 하면서 이 게임스컴 2024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임 일정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해외 진출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 모습 앞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요, 또 현지 퍼블리싱 사업뿐만 아니라 좀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AI 이 생성형 AI, AI 기술을 또 게임에 접목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인도 BGMI를 통해서 축적된 인도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퍼블리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어와 또 문화에 맞춘 마케팅과 또 e스포츠 운영을 통해서 현지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AI 연구 기술력으로 또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크래프톤사나 렐루게임즈를 보니까요, AI를 활용한 2개의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유명 스트리머와 또 이용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도 밝혔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강화 학습과 또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신작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크래프톤은 독창적인 게임과 IP를 또 발굴하고요. 또 지속적인 개선과 콘텐츠 업데이트로 꾸준히 성장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넓혀서 자체 개발과 또 소수 지분 투자, 또 인수합병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IP를 발굴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게임 업계에 사실상 좀 많은 수익을 거두려면 이렇게 좀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크래프톤 또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포기한 게임사라고 하는데 크래프톤이 또 손을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일본 게임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를 인수했고요. 또 리듬 액션 게임인 하이파이 러시 판권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탱고 게임웍스는 2010년에 설립이 돼서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됐었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MS 방침에 따라서 돌연 폐업을 또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이 게임 시장의 침체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게임사 이 크래프톤이 일본의 게임 개발팀을 좀 부활하게 만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탱고 게임웍스를 보니까요, 하이파이 러시를 비롯해서 호러 게임들도 개발한 흔적들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MS 엑스박스를 통해서 출시된 하이파이 러시 공개 직후에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또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이 미국풍 카툰 비주얼과 또 뛰어난 음악 디자인으로 인해서 더 게임 어워즈와 또 올해 게임 개발자 회의에서 최고의 오디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요, 이 탱고 게임웍스 개발 인력을 또 영입한 만큼 하이파이러시 차기작 개발에 더욱더 착수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MS도 이 탱고 게임웍스 개발 인력들이 크래프톤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 크래프톤 일본 시장 진출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매력적인 게임성을 지닌 이 창작자를 찾는 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본 진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잘 기대가, 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투자자라면은 또 목표 주가.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경쟁적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실적 성장 가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이미 크래프톤의 주가가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를 그래도 아직은 오로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현재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 호실적에 힘입어서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었습니다. 어제 전거래일에는 13%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소 어제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모습입니다. 1.51% 하락하며 32만 6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들은 좀 상향 조정의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33만 원부터 최대 47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은 적극적인 매수를 권했는데요. 연초 이 5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이 펍지 IP 흥행에 따른 이익 상승세가 이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목표가를 41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상상인 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펍지는 현재 초대형 슈팅 IP로 성장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리스크로 인해서 절하하기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는 게 적절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최고 신작은 펍지라는 의견을 또 유지했고요. 대형 게임주 최선우주를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IM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더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면서 상승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래프톤 실적 공지와 또 투자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의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671억 원을 기록하면서 회사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난 1,631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13개 분기 내 최대치인 걸로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5% 늘어난 6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반기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신규 게이밍 사업, 기존 게임의 신규 콘텐츠 매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래프톤 공시 요약입니다. 크래프톤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분기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도 2분기 매출 7,070억 원, 영업이익이 3,321억 원, 당기순이익은 3,41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82.7%, 152.6% 증가했으며 단기순이익은 165.7% 늘었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두 개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이달 말에 개최되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게임스컴 2024에 출품해서 서구권 이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크래프톤이 일본 게임 개발사 텐고 게임웍스를 인수하고 리듬 게임 액션 하이파이 러시 판권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게임 개발 인력을 영입한 크래프톤은 하이파이 러시 차기작 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요즘에 좀 꺾이나 했더니 그래도 급락 이후에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주들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이라든지 또 HBM, 온디바이스 AI, 또 3D 낸드까지 이렇게 굉장히 반도체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이 8월 10일에서 8월 10일까지의 이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요. 전체 수출에서 20%대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42%가량 늘면서 이 수출 증가세를 이끈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월말까지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은 11개월째 플러스, 이 수출 플러스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AI의 사이클, 이 피크아웃을 좀 고민하기에는 이른 시기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주들 투자 전략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또 실적 공시와 더불어서 요즘 기업들의 반기 보고서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죠. 이 리노공업의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 좀 미용기기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시총 10위권에 진입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럼 공시 먼저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어제 반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5% 낮은 7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시장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2%가량 웃도는 332억 원, 당기순이익은 1%가량 높은 29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된 실적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리노공업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종목들 보니까 시장에 좀 부합을 하거나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리노공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3%대 또 급등세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는 걸까요? 그래도?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리노공업 시총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다가 또 오늘 장에서는 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9위까지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화장품이나 좀 변압기 이러한 업체들과 다르게 실적 발표가 세론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또 높다 보면은 조금만 좀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전망 자체가 그래도 2분기 자체는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영향을 좀 덜 받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의 화장품이나 변압기 섹터들은요. 이 상반기 계속해서 달려왔던 만큼 좀 투자자들의 피로감도 나타난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좀 우려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상속 종목들과 좀 다르게 지금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3분기 실적 한번 전망을 같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시면요. 3분기에는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27%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 증가한 91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오른 384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신제품 출시와 또 스마트폰 수요 성수기 진입, 차량용 반도체의 재고 정상화 등으로 인해서 리노공업의 리노핀과 IC 테스트 소켓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HBM의 신규 사업도 점차 확대가 되면서 AI 산업 확대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요. 리노핀은 20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4%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가량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IC 테스트 소켓은 QOQ 기준으로 46% 그리고 YY 기준으로 24% 증가한 641억 원을 기록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I 경쟁 가속화로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요, 이 반도체 테스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테스트도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소요를 하는 데다가 특히나 이 소켓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0일까지의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도 이 플러그 소켓의 단가가 역대 최고 수출 단가를 기록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리노핀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나 기판의 불량을 테스트하는 리노핀인데요. 이 리노핀 같은 경우에는 수출 단가와 금액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3분기에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HBM 관련된 신규 사업까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반도체 훈풍으로 인해서 HBM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로 인해서 리노공업도 앞으로 하반기가 또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상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주가 탄력성이 좋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주가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이 네. 키움증권의 리포트에서 테스트 소켓 부문에 대해서 매출 증가를 예상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AI, 또 온디바이스, 자율주행차, 센서류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신규 개발이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에 맞춰서 자체적인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고객사들이 신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이나 스트레스 또 방열 테스트에 대한 니즈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른 기능과 모양의 테스트 소켓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평균 판매 단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글로벌 탑티어인 리노공업의 경쟁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 이 리노공업의 매출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LS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이제 목표 주가도 중요한 만큼 궁금한데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사실 이 리노공업에 대한 리포트들이 네.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요. 2024년 연간 매출은 2,888억 원, 영업이익은 1,328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이 기존의 칩 레벨 테스트와 또 모바일향 이외의 영역으로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체질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I 구현을 위한 서버에서 모멘텀이 이 스마트폰과 또 PC로 확장이 되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로의 적용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북미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예상 수요 교체에 따라서 이 소켓 매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진율은 좋지만 탑라인 성장세는 소폭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이어서 메리츠 증권 살펴보시면은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양산 물량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28만 3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은 올 2분기 테스트 소켓 출하량과 매출액은 각각 5%, 7% 감소했다면서 글로벌 모바일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이어진 영향으로 추적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양산 물량이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높은 수익성과 또 튼튼한 재무 여력은 변함이 없다면서요. 양산용 속해 출하 회복에 따른 외형 성장이 확인될 경우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망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에 따르면요. 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속해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31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양산 소켓은 2분기부터 출하가 시작이 되지만 올해는 소켓 출하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번 분기에는 예년보다 적은 매출액이 인식됐다고 밝혔고요. 마진 희석은 불가피하지만 신규 응용처 연구개발향 물량 또한 증가를 해서 40% 중반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지속해서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인 퀄컴과 ARM이 인공지능 사업 다각화와 확대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온디바이스로 인한 교체 수요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메리츠 증권과 또 NH투자증권까지도 이렇게 공시 소식 그런 목표가 주가를 봤는데 H증권도 보겠다고요? 네, SK증권에 또 리포트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테스트 소켓의 핀수 증가는 좀 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이 중소형 디바이스 시장에서 소켓의 미세피치 기술과 또 높은 신뢰성은 리노공업만이 가진 독보적인 영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AI와 관련된 서버 소켓도 아직까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요. 이 믹스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이보다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향후 커스터마이즈 AI 시장에서도 이 스페셜티 성격의 칩 출하가 많아지면서 테스트 소켓 업체의 역할론이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사의 이 해당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또 주요 팹리스의 R&D 관련 신규 프로젝트 물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구조적 성장은 가시적이라면서 목표 주가 2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노공업의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온 리포트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이어서 다른 기업 살펴봐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서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또 굉장히 필요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진단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크게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유전자 증폭 PCR 전문 기업 시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산 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인데요. 또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당시에 호흡기 질환 진단 제품으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시젠이 매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2021년에는 보통주 1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 증자까지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참 우리가 팬데믹 시기 참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했던 시기에 이 진단 키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막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줄을 섰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는 것 같은데요. 좀 요즘에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또 한동안에는 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고 또 해외여행 수요도 늘어나고 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시즌 실적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사실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단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그래도 매출 성장과 이 영업 소식 폭을 좀 줄였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실적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00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9% 늘었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은 11억 원, 또 단기 순이익은 24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영업 손실은 96억 원이었던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2% 개선된 것입니다. 이 시제는 폐렴, 또 백일해 등 호흡기 질환 진단 제품이 이 매출 성과를 올리면서 적자 폭이 줄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시약 매출이 822억 원, 또 82%를 차지했었는데 이 가운데 이 진단 시약 매출이 744억 원, 또 수출 시약 매출은 78억 원이었습니다.
이 진단시약 매출에서는요, 비코로나 제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 증가했습니다. 705억 원을 기록하면서 12분기 만에 또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를 보였고요. 또 매출 비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호흡기 바이러스 제품 186억 원, 또 호흡기 질환 제품 162억 원, 또 성매개 감염 질환 제품 157억 원, 또 자궁경부암 관련 인유두종 바이러스 제품 84억 원, 또 기타 제품은 1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호흡기 세균 진단시약 매출이 더 늘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 급성장을 했습니다. 호주를 포함해서 남반구 그 지역 매출의 그 계절 변화로 인해서 PCR 검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호흡기 바이러스 시약 매출이 52% 늘어난 186억 원, 또 GI 신약 매출도 47% 늘어났습니다. 1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551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요. 아시아는 20.2%, 또 중남미는 10.1%, 한국이 8.4%, 북미가 6.3%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든지 또 백일해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하면서 네. 이 진단 제품으로 또 매출 성과가 올라가고 적자폭은 그로 인해서 좀 감소됐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진단 키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호흡기 질환 진단 제품으로 좀 성과가 좋았다는 부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비코로나 제품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소식, 또 이러한 소식도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젠이 코로나19 팬데믹 수혜로 한때 매출이 1조 원을 또 웃돌았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추세가 좀 접어들면서 실적이 하향 곡선을 탔습니다. 이 시젠은 호흡기 세균 진단 시약인 이 비코로나 제품의 해외 시장까지 공략을 더 강화하면서 기술 공유 사업을 더 확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엔데믹을 좀 더 극복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진 상황입니다. 이 비코로나 제품 매출을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4% 증가했습니다.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젠의 비코로나 제품 관련된 매출은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젠의 비코로나 제품군을 보니까요. 호흡기 세균 진단시약, 또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시약, 그리고 소화기 종합 진단시약,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과 또 자궁경부암 진단시약, 그리고 약제 내성 진단시약으로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젠은 이 자사의 비코로나 제품에 신드로믹 유전자 증폭 기술이 적용된 것을 더욱더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신드로믹 유전자 증폭 기술은요, 시젠의 원천 기술로 유사한 증상을 좀 일으키고 있는 병원의 원천제, 또 최대 14개까지 하나의 튜브를 좀 검사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례를 보니까요, 이 신드로믹 검사는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에게 이 코로나19, 또 AV 독감, 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또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와 라이노 바이러스 모두를 타깃하는 1회 검사만으로도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시즌 이렇게 비코로나 제품으로의 확산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유전자 증폭 기술이 적용된 이러한 상품들 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권가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 먼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시젠의 적자폭이 크게 줄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전역에서 호흡기 질환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좀 수요가 건조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 32,000원에서 38,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시젠은요, 또 1월에 IT 업체 이 브렉스에 이어서 펜타웍스까지 인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좀 IT 기업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의 추가 인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젠의 실적 공시와 또 투자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본 두 개의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어제 반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5% 낮은 7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시장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2%가량 웃도는 332억 원, 당기순이익은 1%가량 높은 29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젠 알아보겠습니다. 시젠 공시 요약입니다. 시젠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00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9% 늘었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은 11억 원, 단기순이익은 2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